요즘에는 삼성, 현대, LG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K-팝, K-드라마, BTS, 강남스타일 및 다양한 다른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같은 나라에서 기원했습니다.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립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문화, 교육, 의학 연구 및 군사력 측면에서 상위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현재 GDP는 1.8조 달러로 세계 12위에 해당합니다. 그곳 사람은 연간 3만 5천 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에서 6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장군 더글라스 맥아더는 그 상황을 고려한 후 이 나라가 100년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을까요? 오늘의 원더 팩트 에피소드에서 그 역사를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은 아시아 대륙의 한반도 최남단 지역을 말합니다. 한반도는 1895년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1911년에 반도를 완전히 합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배와 항복은 그들의 장기 통치를 끝냈습니다. 그 후 사회주의 소련과 자본주의 미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점령한 후 각각의 지배를 확립했습니다. 소련은 북쪽에서 한국을 점령했고 미국은 남쪽에서 한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을 북과 남으로 나누었습니다. 1950에서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사회주의 북한과 민주주의 남한 두 나라가 생겼습니다. 양국 모두 전쟁으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날 때 모든 주요 산업 공장은 북한에 있었습니다. 반면 남한은 극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1962년 군사 통치자 박정희가 남한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많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위해 그는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삼성과 LG와 같은 국내의 다양한 기업 그룹에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수많은 법을 변경했습니다. 정부는 심지어 기업 그룹을 위한 은행 대출 위험까지 부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사업 및 산업 그룹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철강과 조선 같은 중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여러 가지 판도를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중 하나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1965년 일본과 한국은 협정을 체결했으며 그에 따라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 5억 달러의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그 후 박정희는 미국을 위해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고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5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자금 덕분에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거의 5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는 이 자금들을 국가 인프라 개발에 투자합니다. 그는 나라의 모든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수많은 고속도로와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특히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도로를 건설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대회사는 이 도로 건설의 결과로 탄생했습니다. 이 도로는 나라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여러 도시 사이에 끊임없는 연결을 구축했습니다. 더욱이 박정희는 노동력을 수출하기 위해 여러 나라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남한은 독일에 많은 간호사와 광부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많은 외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1975년 중동 국가들이 석유 자금으로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었을 때 한국은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특히 여러 나라가 도로, 공장, 항구건설과 같은 인프라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남한도 이러한 부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동산 회사들이 중동에서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거대한 건물과 도로를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를 건설합니다. 게다가 한국 기술 회사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한국 기업들은 수출 지향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국내 시장의 제품 수요를 충족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같은 회사들은 전자제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로 결정했고 성공했습니다. 삼성은 텔레비전, 라디오, 세탁기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현대회사는 1975년에 처음으로 자동차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들 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전통적인 제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제시장을 빠르게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철강 생산국입니다. 여정은 1970년에 시작되었지만 1973년 이후에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철강 산업 때문에 대규모 조선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삼성이나 현대는 세계의 대형 선박 대부분을 제조합니다. 그 외에도 한국 기업들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삼성은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 대만의 타이페이 101,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와 같은 고층 빌딩 건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교육 및 연구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숙련 노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실업 문제는 해결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연구를 하는 최초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삼성, LG와 같은 회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자제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메모리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합니다. 그 결과 한국의 기술은 세계를 선도합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K-팝 산업, K-드라마 또는 한국 영화는 하룻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BTS와 블랙핑 같은 밴드는 세계 차트를 지배했습니다. 기생충 같은 영화가 오스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주로 K-팝 공연자를 보기 위해 여행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한국 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한국은 독재자들에 의해 발전했지만 한국 국민은 항상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의 본보기를 따르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은 민주정부를 구성하고 책임을 확립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독재자들의 만연한 부패로 인해 1990년에 한국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자신의 돈으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비디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기 위해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영상을 공유하여 친구들에게 정보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